5월 가정의 달 하시는 모든 일에서 편안하고 행운이 넘쳐나는 닭띠분들의 가정을 기원 드립니다. 일전에 제가 목걸이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팔찌를 통해서 재물이 가득하고 건강한 삶으로 살아가시도록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걸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나서 펜던트에는 수정체와 거북이, 화구의 모양에 관해서 댓글을 통해서 궁금해 하시던 분들이 많으시던데요. 닭띠분들, 우리의 수상학에서는 사람의 기운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금과 은이라서 이것에 관해서 주로 다루고 있으며 간혹에는 옥이나 진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외의 것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것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으며 여러분들 수정이나 크리스탈 같은 경우에는 차가운 기운이 강한 물질이라서 몸에 열이 많으신 분이나 체격이 비대하신 분에게는 도움이 되겠지만은 차가운 기운이 나타나는 사람이나 폐와 기관지가 약하신 분이라면 피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아주시고요. 펜던트의 경우에 학이나 거북이의 경우에는 재물운보다는 건강운의 상승에 큰 도움을 주는 것이라서 5월의 가정의 달에는 카네이션과 함께 부모님께 선물해 주시면 참 좋을 것이고, 부엉이가 그려진 펜던트의 경우에는 재물운의 상승과 안정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중년의 아내분에게 선물해 주시면 좋을 것이고, 용이 그려진 펜던트는 번영과 성취운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서 중년의 남편분에게 선물해 주신다면 너무나 좋을 것입니다. 만약에 학생들에게 선물을 하신다면 자신이 원하는 학과와 학교를 펜던트에 새겨주거나 자신이 살아가야 할 방향을 상징하는 글씨나 그림들 그리고 문양을 펜던트에 새겨 넣는다면 이 역시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이는 목걸이뿐만 아니고 요즘은 팔찌를 많이 하고 다니시니까 여기에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래서 닭띠분들에게 팔찌에 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꼭 마음에 새기셔서 기운을 상승시키고 행운을 상승시켜서 재물운과 건강운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강 박운호입니다. 우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의 전통에서는 반지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장식구도 착용을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아주세요. 사극을 보시면 목걸이나 귀걸이를 그리고 팔찌를 하는 사람이 많이 보이던데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가 왕가의 귀족들입니다. 우리의 전통에서는 왕가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함부로 착용을 할 수 없었던 것이라서 이에 대한 기록은 무의미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떠합니까? 대부분의 여성들이 다 착용을 하고 계시지요. 이래서 현대에 맞도록 재구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닭띠분들, 팔찌는 꼭 이런 점을 고려하셔서 착용을 하셔야 합니다. 자,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팔찌는 꽉 조여서는 안 됩니다. 머리에 묶었던 띠를 손목에 그대로 하시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던데요. 우리의 인체에는 혈액의 순환과 기혈의 순환에도 그러하고 완벽하게 순환이 이루어질 때에만 스스로의 건강뿐만 아니라 자신의 기세 역시도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손목을 강하게 조이게 만드는 고무줄이나 밴드로 스스로의 혈액의 순환이나 기세의 순환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동양에서는 손은 인체의 축소판이라고 해서 이 손을 보면서 그 사람의 건강을 판단하는 경우도 있으며 그 사람의 운세를 판단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닭띠분들, 한의원에 가보셨지요? 제일 먼저 보는 것은 얼굴이고 그 다음엔 손을 잡아서 진맥을 하지요. 앞으로의 건강을 보신다면서 진맥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찬 밴드나 고무줄로 인하여 이 모든 것들이 틀어질 수가 있습니다. 손의 혈액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다면 해당 부위의 장기들이 힘들어할 것이고 이로 인해서 무리한 움직임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것으로 인하여 건강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손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손에 나오는 기의 혈이 원활하지 못하다면 옷 역시 나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래서 팔찌는 약간 느슨해야 합니다. 이렇게 손목을 조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이 모든 것들이 무심코 하는 장식용의 팔찌 줄이나 고무밴드, 고무줄로 인하여 생길 수가 있으니까 닭띠분들 절대로 하셔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남성분이라면 시계줄은 절대로 꽉 조여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팔찌는 펜던트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착용을 하셔야 합니다. 목걸이의 경우는 이 펜던트를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던데요. 팔찌의 경우는 펜던트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원이 생기게 된다면 이 원의 기운이 응축되고 모여서 무조건 발산이 되는 곳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목걸이에는 펜던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지에서는 보석틀과 보석이라고 합니다. 어린 자녀들이 사용하는 것이라면 자녀들의 의지와 목표가 생긴 것으로, 남편의 것이라면 성취운과 번영운이 살아나는 것으로, 여성의 것이라면 가정의 행복운과 재물운이 상승하는 것으로 착용을 하시면 좋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시면 반드시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한번 믿어보세요. 세 번째로, 묶는 매듭은 함부로 막 하셔서는 안 됩니다. 금과 은으로 된 팔찌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일반적인 형상이 있을 것이고 매듭의 기본적인 형이라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보편적이 아닌 일반적인 줄로 팔찌를 하는 경우라면 매듭을 함부로 아무렇게나 막 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는 잘못하면 기운을 막아서 큰일을 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매듭은 단순한 동작만으로도 풀어지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절대로 꼬이도록 묶어서 풀리지 않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삶이 꼬이고 엮이도록 만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손목에 한 이 팔찌에 매듭이 꼬여서 풀리지 않는다면 삶은 엉킨 실과 같이 꼬여만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손금과 손상을 가지고 계셔도 꼬여진 매듭을 차고 있다면 이것이 제대로 발휘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은과 금팔찌의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팔찌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 굵기는 자신의 체중에 맞도록 착용을 하셔야 하며, 금으로 된 팔찌를 착용을 하시는 분이라면 본인의 체형이 약하신 분이나 기세가 약하신 분이 좋을 것이고, 은으로 된 팔찌를 착용하신 분들이라면 상대적으로 체형이 크신 분들과 스스로 기세가 아주 강하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착용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고, 나이가 어리고 젊으신 분들에게 좋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나이가 어리고 젊으신 분들, 순발력이 뛰어나고 상대적으로 적응력과 진취적인 기운이 뛰어나서 그 기세가 과해서 실수를 범할 우려가 많으며, 이래서 기운과 기세를 숨기고 누르는 것이 이로울 것입니다.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라면 상대적으로는 현명할 것이나 소극적이라서 자신감의 부족을 나타낼 수 있으니까 의욕의 부족이 생길 수 있으니 본인의 기운을 강화시킬 수 있는 이 금이 이로운 것이죠. 젊은이들은 상대적으로 의욕이 가다여서 실수가 잦을 것이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소극적이고 신중하다 보니까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래서 자신의 기운을 적절하게 조절해 줄 수 있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목걸이 영상에 대한 댓글에서 착안을 하여서 팔찌는 어떠한 방식과 어떻게 해야만 좋을지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늘 여러분들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만들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